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마음이 아픈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되셨습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는 에어컨도 없는 그런 방에 수용이 된다고 하네요. 예, 에어컨도 없다. 7월, 8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더운 시기인데, 예,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엄청난 고생을 하시게 되실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우리 애국 보수 쪽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하는 일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게 특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뭐 이재명 당선자의 의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는 이런 측면을 짚어보고 싶은 거죠. 감정적인 걸 떠나서 이재명 당선자 측의 입장이 돼서 보면 이게 과연 잘한 짓이냐? 저는 글쎄요. 또 한 번의 악수가 아니냐. 저는 이제 저는 뭐 늘 긍정적인 측면, 이 애국 보수 쪽에 늘 긍정적인 측면만을 말씀드리게 되니까 제 생각 자체가 그렇게 들어요. 악수가 아닌가. 그쪽 측에서 보면.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 측은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구나, 뭔가 어떤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또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상황 돌아가는 이제 그걸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집권을 하고 나서 FBI, CIA를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거라는 건 제가 예측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FBI하고 CIA를 갈아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된 거는 하늘의 개입이 있었다. 총 맞는 사건 뭐 이런 거. 엄청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치솟았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계속 트럼프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근데 그거는 이재명 당선자 측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걸 모르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이재명 당선자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고든창이 자신의 SNS에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 영어를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시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꽉 잡으라는 뜻인데 꼭 글쎄요. 하여튼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라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죠. 지금 외국 보수들은.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면 예.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만약에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말로를 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망명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의 압박이, 트럼프의 압박이 엄청나죠. FBI가 지금 미국 내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명분이 되는 게 지금 미국 부정선거에 관여한 세력이 이제 그 중국 시진핑과 왕후닝, 뭐 왕후닝을 배우로 지목했잖아요. 얼마 전에 존 밀스 대령이. 그럼 미국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왕후닝이 배우였구나. 이 이제 그 모략, 그 어떤 그런 그 책사로서, 솔직히 양아치지만 어찌됐건 책사로서 그런 이제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했고, 거기에 이제 부정선거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걸 이제 온 세계에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왕후닝이. 근데 여태까지는 그 누가 최종 배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미국도. 그거를 이제 존 밀스 대령이 그 6.3 그 선거 그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하면서 6월 25일이었던가요? 네, 그날 발표를 했어요. 최후 배우자는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은 왕후닝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존 밀스 대령이.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자국 내 부정선거를 조사하다 보면 중국이 개입돼 있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진 것 같고, 그럼 중국을 조사하다 보면 중국이 어느 나라에 또 부정선거에 개입했느냐 당연히 밝혀야죠. 밝히게 되니까 그러면 중국이 대한민국 대선에도 개입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약 이게 개별적으로 미국은 미국 뭐 다른 세력, 뭐 미국 내의 세력, 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의 세력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조사하기는 좀 어렵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걸리니까요. 뭐 내정 간섭의 문제랄까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갑자기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종 배우가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 대선에 관여를 했고, 그 중국이 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관여를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 대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민국도 수사를 하게 되고, 중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을 수사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관련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당연히. 그 이제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 그냥 뭐 너무 뚜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거를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모르겠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엔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의미는 어떤 게 생기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꽤 많은데 거리에 나선 지지자들도 많고, 또 저처럼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계각층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재명 당선자가 모르겠느냐? 당연히 알죠. 그 바보도 아니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조작된 여론조사 이런 거 발표하지만 자기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봐야죠.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어야 뭐 거기서 조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거의.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입장이 되보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 예, 그러면은 그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노리는 바는 그 상대 진영의 사기를 꺾는다라는 차원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이니까 그 대장을 구속시킨다. 그래서 저쪽 진영의 사기를 꺾는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럼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역풍이 불 수가 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더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분노의 불길이 갑자기 더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된 바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거를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어찌됐건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방법은 뭐 조작된 여론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작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그냥 왜곡시키겠죠.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쪽은. 그래서 방송사의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JTBC나 MBC가. 예.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론을 자꾸 조작하려고 하겠죠.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근데 그 거짓 정보를 흘리는 곳은, 가장 중요한 곳은 JTBC나 MBC, 중앙방송, KBS, 뭐 SBS 이런 데가 되겠죠. YTN 뭐 이런 데. 그런 데를 통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만약 그 분노가 제대로 타오르게 되면 온 국민이 거의 다 들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소위 그 6개월 전부터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국민 저항권이 실제로 가동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항상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 것이냐. 저쪽도 아마, 저쪽 편에서도 아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예요. 과연 대장을 가뒀으니까 사기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감히 우리 대장을 가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더 분노가 폭발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저쪽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그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벌써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네요. 얼마 전부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것은 쿠데타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면, 그리고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저는 확신을 하죠.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키고 감금하는 것은 쿠데타에 해당한다. 예, 무서운 얘기죠.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국제관계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확대예요.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트럼프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이런 측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랬었고, 당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저쪽 진영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총대장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상대편 측의 총대장은 시진핑이었고요. 그 시진핑의 책사가 지금 최근에 밝혀진 게 왕우닝. 왕우니가
소위 얘기해서 그 책사의 대명사 장자방이다, 뭐 제갈공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전쟁,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중국의 개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중국 세력의 개입, 왕후닝의 개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 위치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30년 전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력도 그렇고, 뭐 세계에서 거의 지금 미국 다음이에요, 거의. 그 세계 종합 점수 내보면 문화력도 엄청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동맹으로서, 혈맹으로서, 거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에게서 가장 중요한 혈맹은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할 겁니다. 단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또 남의 나라 일이기도 하고, 또 자국 내 일도 지금 벅차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그래도 많이 승리해 가고 있어요. 지금. FB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BI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얼마 전에 홍장원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 지 이득만 생각하고 막 거짓말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홍장원이 뭐 우리 국민들 지금 많이 알게 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막.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8대0 인용이 나오고.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나서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가 미국에서 먼저 있었던 일이고, 미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필 규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 10년간 겪었던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힐러리랑 예전에 붙었을 때 부정선거 일어나고 CNN이 일방적으로 조작 방송까지 다 거짓말까지 섞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미국은 그런데 그 상황이 결국은 극복되고 하늘이 개입했다라고 저는 봐요. 하늘이 도와준 겁니다. 트럼프가 출연한 것 자체가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맞죠. 트럼프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유능하고 또 정말 정의감 있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결국은 시진핑을 이제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겨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시작됐죠. 6개월 전에 재임하면서. 이제 그동안 할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FBI, CIA 다 갈아엎은 거예요. 완전히 썩어 있었더라고, 미국도요. FBI, 뭐 CIA도. 그러니 뭐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사필 규정이라고, 정의가 이긴다고.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 정리 들어간 겁니다, 이제 저쪽.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게 미국이 5년 전, 1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지금 우리나라는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정리 들어갑니다. 사필 규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암울해 보일지 몰라도 만약에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하늘이 개입해요. 그 미국도 똑같아요. 트럼프 안 됐으면 지금 지금 전 세계는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묘한 일이죠. 네, 시진핑 뜻대로 됐을 거예요. 왕후닝이 뜻대로. 아주 진짜 골 때리는 양아치 나라가, 전 세계가 양아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이 두질 않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는, 그러면 트럼프에게 있어서 지금 한국의 윤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는 거죠. 그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 있다면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리더가 돼 있는데, 미국의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자 전 세계의 리더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물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사람인데 감정이 없진 않다 이거죠. 감정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겠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동맹의 대통령이니까 친구예요, 일종의. 그 친구 같은 느낌이 인간적인 감정이 약간은 있다라고 봐야죠. 단지 그런 감정은 배제하려고 하겠죠. 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일을 처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인간인데 완전히 배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냥 배제하려는 노력을 할 뿐이지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니, 내 친구가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불법적으로. 에어컨도 없는 방에. 열받죠. 그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겠죠.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감정은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요. 아무리 배제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 노렸던 효과는 상대방의 대장을 감금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다라는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 반대 효과가 있잖아요. 역풍이라고 표현하는 반대 효과. 근데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도 그거를 굉장히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예의주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이제 전국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감당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재명 당선자도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 자기를 완벽하게 지지하는 그 쉴드 쳐주는 개딸 세력을 믿고 있겠죠. 자기의 방패예요. 근데 만약 이쪽 국민이 너무 거세게 들고 일어나면 그 방패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그거 측면 하나에다가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쪽, 그거는 이재명 당선자가 제가 생각할 적에 놓쳤을 수도 있다. 지금 이쪽 국민들이 잘못하면은 분노해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갑자기 확 일어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 이런 내 친구를 가둬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글쎄요. 그건 놓쳤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내 이득과 관계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트럼프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감정을 갖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 남인데 이거 내 이익도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내 친구를 건드려? 내 동료, 그러니까 같은 바닥이잖아요. 이 대통령. 너도 대통령, 나도 대통령. 저도 뭐 같은 직업이면 왠지 동료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직업이야 또 나도 옛날에 택시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도 대통령 나도 대통령 서로 잘 아는데 대통령이 어떤 자리라는 걸 서로 잘 아는데 내 동맹의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부정선거로 당선돼 놓고 이젠 구속까지 시켜? 그것도 에어컨도 없는 방에? 이런 감정이 트럼프한테 생길 거라는 거를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그거는 생각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재명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이 과연
복수였느냐 아니면 묘수였느냐. 묘수까지는 아니죠.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수니까. 근데 자기가 노렸던 그 효과를 거둘 것이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길을 꺾는 효과. 그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신 준다 뭐 어쩐다 그건 상대방의 길을 자꾸 꺾는 거고 자기 측, 그러니까 자기 개딸들 측 그쪽에 사기를 올리는 일이죠. 구속시켰어. 이쪽 우리 편 사기는 올라갈 것이고 상대편 사기는 꺾일 것이다. 이게 노림수인데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국민 저항권이 발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긴장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쪽은 또 더 두고 봐야죠. 감사합니다.